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어제와는 극명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그래도 우리 계좌는 달달하게 만들러 떠나봐야겠죠.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자, 9주 연속 상승이라는 타이틀을 반납한 채 간밤 미증시는 쉬어갔습니다. 산타 랠리의 후유증일까요? 열심히 달려온 탓에 이 정도 조정이야 합리적인 조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새해 거래 첫날부터 치솟기 시작한 유가와 금리 그리고 빅테크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재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란이 홍해에 군함을 보내기로 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치솟기 시작을 했고요. 또 지난 12월 펀드들의 리밸런싱으로 과하게 하락했던 국채금리에 대해서 휴가에서 복귀한 채권 트레이더들의 매도세로 장중 한때 다시 4%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고요. 또 개장 전 2%가 넘게 급등했던 국제 유가는 결국 하락 전환되었지만 채권 금리의 상승세는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은 것은 빅테크들에서 쏟아져 나온 부정적인 이슈들이었는데요. 바클레이스는 애플에 대해서 중국이나 선진국 시장에서의 수요 둔화를 이유로 투자 등급이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이 월가 전망치를 넘어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비아디의 4분기 판매량이 테슬라보다 많은 것을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고요. 또한 ASML의 중국 수출이 차단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모두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1월 미국 스트리밍 구독자 중에서 4분의 1이 서비스 구독을 해지했다라는 안테나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면서 넷플릭스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전일 발표된 S&P 글로벌의 미국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9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 또 제조업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좋을 것 하나 없었던 뉴욕 증시는 장중 내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장 막판에 하락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다우존스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1.6%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영향으로 개파락 시작 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을 일부 걷어들이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특히 매도 물량을 일부라도 걷어들이고 있는 외국인과는 달리 기관들은 개장 이후에 꾸준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반도체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한국전력, 그리고 HG,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전력설비 관련주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면 52주 신고가 돌파 이후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테마의 연속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를 보시면요. 대장인 아미노로직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아미노로직스가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고바이오랩이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퀀타매트릭스, 그리고 NK맥스,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관련주들이 채권단 설명회를 앞두고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태영건설 우선주와 또 TY홀딩스 우선주, 태영건설 본주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가운데 TY홀딩스 본주 또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 반도체 관련주인 프릿과 서플러스 글로벌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관련주이자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MBT의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또 우주항공 관련주로 AP 위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테슬라의 인도량을 앞지른 BRD 관련주로 부각된 셀루메드가 현재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일장 제약 바이오 섹터를 제외하고는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대부분이 현재 조정에 대해서 작년 4분기에 큰 상승을 소화하기 위한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MMF에 몰려있는 1조 3천억 달러의 대기 매수세를 감안을 할 때 향후 증시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강세론자들 또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다운 조정이 나와줘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 발표될 FOMC 의사록과 또 이번 주 고용 지표들로 인해서 다소 과열권에 접어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위험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신 중장기 포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 의견을 드리겠고요. 또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스윙 전략 계속해서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매크로 변수들 꾸준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치매 관련주입니다. 자, 반도체와 투톱으로 올 초에 주도주 자리를 넘보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분야가 참 많은 섹터인데요. 그 중에서도 치매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 바이오 섹터의 훈풍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항상 기대감이란 비어있는 선물 상자와 같죠. 선물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설레지만 막상 상자를 열고 나면 비어있다라는 실망감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가 1타 강사와 또 제가 출연하는 모든 방송을 통해 올해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JP모건 컨퍼런스가 지나고 나면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대류 소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의 큰 흐름에서 본다라면 비만 치료제, 치매와 같은 이러한 제약 바이오 내의 다른 세부 섹터들이 순환매성으로 주목받으면서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에서는 빅테크들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모더나의 경우에는 독감 코로나 복합 백신 출시 이슈로 13%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대표적인 치매 치료제인 레켄비는 작년 식품의약품안정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올해 국내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은 올해 1분기 내에 FDA 승인이 결정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에 따르면 젊은 치매 환자가 10년 전 대비했을 때 4배 가까이 급증을 하고 있고 또 해마다 15%씩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또한 세계 최초로 국가 공공 플랫폼의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참여자 모집 포털을 개설하고 또 치매 치료제 개발 임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훈풍에 따라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순환매 관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후보 물질의 FDA 승인 그리고 또 국가적 지원 이슈를 가지고 있는 치매 관련주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물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담겨 있을까요? 네, 바로 한국파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동사는 정신과 전문 치료제 제조 판매 기업인데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치약, 레켄비의 국내 허가 기대감에 또 동사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레켄비가 국내에서 승인이 될 경우에 국내 치매 치료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또 에보트의 뇌전증 치료제 데파코트의 제네릭 품목을 허가받은 동사가 또 이달 저용량까지 라인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데파코트의 제네릭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사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미 시세를 분출하고 지금 조정 구간이죠. 장기 이평을 돌파를 한다라면 다시 한번 강한 반등,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29,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치매 관련주로 한국파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가격 설정 받아보면서 수익 챙겨보도록 하죠.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종목 어제 강한 슈팅으로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자, 심택 볼게요. 오늘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지만 추세적인 이탈이 없다면 일부 수익을 챙기고 재공략도 가능할까요? 네, 심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종목을 말씀드릴 때 가볍게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 PCB 시장에서 삼성전기, 대덕전자, 심택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전체 매출액의 60에서 70% 가량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택 같은 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차트를 보신다라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어제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42,000원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고 또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엔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이 자리입니다. 39,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꾸준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달달한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지지라인 39,000원 체크하면서 꾸준한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MBT 볼까요? 이 종목 재료가 다양합니다. 자, 네이버 웹툰 글로벌 확장 소식도 있고요. 토스 IPO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자릿대 급등인데 목표가 9,8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해도 좋을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네이버 웹툰 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하고 또 토스 IPO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승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 보시면 목표가를 9,800원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9,800원까지 충분히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동종목이 10,000원을 돌파한다라면 그 이상의 신고가 영역에서 조금 더 상승 탄력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MBT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달에 본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간에 또 큰 수익을 챙겨드렸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또 재추천을 드리면서 큰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그러한 끼 있는 종목입니다. MBT로 또 수익을 챙기고 또 챙기는 그런 매매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가시는 분들 다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MBT 역시나 한 종목으로도 여러 차례 수익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자, 목표가 9,800원까지 홀딩하면서 10,0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이 시간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